텐데. 어. 요거로 봐봐, 요거. 자, 보면 여러 가지 방정식,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방정식이 이제 배울 건데, 기본적으로 3, 4차 방정식을 풀 거야. 푸는데 우리 요 마인드맵이 지금 인수분해 마인드맵이 똑같이 생겼죠. 그지?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치환, 단순 짝꿍 분리형, 내림차순, 조립제법, 그 5번 대칭형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 안에서 다 끝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잘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풀어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인수 정리해서 그렇게 인수분해 되는 건 이해되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죠. 쭉 전개를 하면 밑에 식처럼 돼. 전개를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그걸 이제 계수 비교를 하는 거야. 위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그 전개한 식이랑. 여기까지 괜찮지? 그 b 값이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거 납득이 되니? 리액션을 줘야 되더라. 내가 이거를 다 풀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넘어갈 수 있는 건 대충 이제 말로 넘어갈 거야. 그 식을 잘 봐봐. 그 계수 비교하는 거야. 2차항 계수 비교해봐. 2차항 계수. 아, 지금 저기네. 아, 내가 그 ax 제곱을 잘못 썼네.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야. 그걸 하나 빠쳤네요. 그럼 이해가 되니? 잘한데? 얘랑 지금 전개한 식이랑 비교를 하라는 얘기야. 전개한 식. 지금 전개한 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 x 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두 개 계수 비교를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 a는 최고참 계수 똑같았고, 요 b랑 똑같은 게 지금 뭐예요? b랑 똑같은 게 요거죠. 요거 b랑 요거 꺼낸 거랑 똑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 그 다음에 이 C랑 같은 거는 이렇게 곱한 거죠. 이렇게 A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똑같고, 그다음에 D는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가 똑같겠죠. 계수 비교를 한 거야. 그지? 따라서 요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잖니. 세 근의 합이 얘 나누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온다는 거야. 두근 곱의 합, 두근끼리 곱한 거의 합은 A분의 C가 나오고, 세근 곱은 나누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게 근각계수 관계야. 요거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세근 합은 마이너스 A분의 D, 두근 곱의 합은 A분의 C 플러스 A분의 C, 세근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2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랑 느낌이 비슷하죠? 맞불마가 반복된다. 되겠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돼. 당연히. 어. 넘어오면 실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그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 2 빼기 감마 값을 구해라. 그러면 근과계수 관계를 해보면 지금 그 세 식이 나온다는 걸 일단 납득 좀 해봐. 마이너스 a분의 b. 지금 b 값이 0인 거 돼요? b 값이 2차원 계수잖아. 그지? 그래서 세근 합은 0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죠? 두근곱의 합은 a분의 c죠? 1분의 3, 3이 되고, 세근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5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지? 공식으로 꺼낸 거고, 주어진 식을 이제 전개를 쫙 잘 해보면 결론만 봐. 결론 8 빼기 4의 세근합, 2의 두근곱의 합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와. 잘 정리를 하면.
거기다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다 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니? 괜찮겠지? 얘 전개하는 거는 요걸 먼저 전개하는 거예요. 요거를 4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2배 4의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죠. 거기다가 2 마이너스 감마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곱하는 거예요. 자, 얘랑 얘 곱하면 8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감마야. 그다음에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4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감마. 마지막 2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지? 요걸 잘 묶어주시면 돼. 8 그 요거 묶으면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이렇게 묶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2로 묶어. 2로. 그러면 알파 베타 묶이고 베타 감마 묶이고 감마 알파 묶인다. 그리고 빼기 알파 베타 감마다. 정리할 수 있겠죠. 괜찮겠니? 그지? 첫 번째 풀이 이제 이게 되겠어. 근데 사실은 그 두 번째 풀이가 조금 더 중요해. 이 주어진 그 3차식을 fx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거니까 인수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건 이해되겠죠. 그쵸? 그럼 내가 구하는 값은 뭐니? x 자리에 그냥 2만 집어넣은 거지. 2만. 그러니 2를 딱 집어넣어봐.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값이잖아 저게. 그죠? 그 답은 그냥 f2라는 거야. f2. 훨씬 깔끔하지. 그지? 실제로 2를 집어넣으면 값이 똑같이 나온다. 되겠죠? 8 더하기 6 빼기 5. 9가 똑같이 나오네. 요 풀이를 조금 할 줄 아시면 좋겠다. 따름 예제하고 나와 있는데 그거 좀 해볼게. 여기도 조금 이제 심한 문제야. 3차식은 이제 똑같은 상황이고 주어진 3차식은 구하라는 게 요거예요. 구하라. 자, 원리가 뭐냐면 뒤에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빼기 감마를 만드는 게 원리야. 알겠죠? 그러면 그냥 함수값 대입만 하면 풀 수 있다. 그럼 얘는 지금 빼기 알파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만들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하나씩 빼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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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마마마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 2 빼기 감마 이렇게 되겠죠? 괜찮겠니? 그지? 그럼 이제 여기 주어진 부분이 그냥 F2죠. 그래서 구하는 건 마이너스 F2가 답이 되겠다. 괜찮겠지? 물론 첫 번째 풀이처럼 다 전개해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위에 풀이 봐서 알겠지만 조금 귀찮다 이거야. 틀릴 여지도 있고. 자, 두 번째 예제는 3 플러스 알파죠. 3 플러스 알파.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뭐라고? 뒤에를 빼기 알파 빼기 베타로 만드는 게 원리다. 그럼 만들어 버리면 다 마이너스씩 빼면 돼. 얘도 빼면 이렇게 되겠죠?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에 요 부분이 뭐예요? F에 뭐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거겠지. 되겠니? 그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구할 수 있고. 자, 이제 마지막 예제 있죠? 2알파 빼기 1. 여기 이제 최종 버전, 심화 버전인데 몇몇 학교에서는 이제 요걸로 낼 수가 있어요. 몇몇 학교에서는 낸 적이 있고. 자, 어쨌든 원리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뭐 다 뺐다고 쳐봐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뒤에가 알파, 베타, 감마여야 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 2가 마음에 안 들잖니?
그래서 2를 다 빼낼 거야. 다. 2를 다 하나씩 빼낼 거야. 자, 천천히 해볼게. 요거 2 빼내면 2분의 1 빼기 알파 일단 되는 거 되겠니? 돼요. 그죠? 곱하면 딱 요게 만들어지잖아. 괜찮겠죠? 얘도 만들어. 이렇게 되겠지? 얘도 만들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구하는 거는 8이지, 8. 마이너스 8에 2분의 1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빼기 감마 이렇게 된다. 그럼 결국엔 뭘 구하면 돼? F에 2분의 1 집어넣은 게 답이겠죠. 이해되시니? 괜찮겠죠? 두 가지 풀이가 있다는 거야. 요 유형. 여러분 시험 문제는 어쨌든 키워드 싸움이에요. 90%의 문제는 다 전형적인 문제예요. 다. 그러니까 딱 그 키워드를 보고 떠올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구상을 할 수 있는지가. 그러니까 요 유형 봤을 때는 두 가지 풀이다. 아까 그냥 전개하듯이 해서 근거계수 관계 쓰든지. 근데 내가 좀 추천하는 거는 요걸 연습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함수값으로 그냥 바로 봐. 훨씬 깔끔하니까. 자, 그다음 넘어가시고 이제 3차 방정식의 근판별이에요. 근판별. 자, 여기 지금 케이스가 5개 있죠. 5개. 5개를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냥 그때그때 보고 내가 떠올릴 수만 있으면 돼.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주어진 게 x-a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a가 실수래. a가 실수.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있죠. 근이 모두 실수래. 그럼 얘는 여기 근은 이미 실수잖아. 그지? 그럼 이제 내가 근이 모두 실수려면 요 2차 방정식의 근만 이제 다 실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뭐야? 요거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D가 그냥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요걸 따져주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실근 1개, 허근 1개래. 허근 2개. 얘는 뭐예요? 이미 실근이 여기서 만족이 됐잖아. 그러니까 얘가 허근이어야 되니까 D가 0보다 작아야겠지. 세 번째, 중근이야, 중근. 사실 제일 중요한 게 3번이야. 3번. 3번에 좀 별표 좀 치시고 많이 나오는 게 이제 3번, 4번, 5번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3번이다. 자, 중근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요거 실근이 A잖아요. A, A. 그러면 첫 번째로 요 2차 방정식이 일단 A를 근으로 안 가질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요걸 뭐 fx라고 해볼게. fx. f는 A를 집어넣었을 때 빵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f의 근이 A가 f의 근이 아닌 상황이고 중근을 가져야 되면 요 f의 판별식인 D가 빵이어야겠죠. D가 빵. 이해가 되니 얘들아? 얘가 요거의 근이 아닌데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그럼 얘가 중근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의 판별식이 D가 0인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 뭐야? A가 요거에 그릴 수도 있죠. 요거에 그. 그치? A가 요거에 그냥 FA는 빵이 돼요. 그럼 이미 중근이 만족된 거죠.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러면서 D도 0이야. D도 0.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게? 얘가 중근인데 그 중근이 하필이면 A야. 그럼 여기서 A 중근? 여기도 A? A가 3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3중근. 되겠죠? 3중. 여기 오면 3중근. 그 다음에 만약에 요 FA가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여기도 실근이 A를 가지는 거야. 그러면서 D가 0보다 크다고 해봐. 그러니까 여기서 실근이 2개인데 그중 하나의 근이 A여서 딱 겹쳐져서 중근이 될 수 있다. 이해가 되겠죠? 거기에 보면 D는 0, O와 A제곱 플러스 BA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내가 한 번에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거 지금 또는이거든. 또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근이 되려면 결국엔 그 판별식이 0이거나 그죠? 그럼 무조건 중근 가지니까
아니면 A를 근으로 갖거나 그래서 겹쳐지거나 그 OR을 따지면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둘 다 AND로 만족하는 경우는 A도 근으로 가지면서 중근이니까 삼중근인 거. 그걸 내가 지금 세 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서 보여준 거야. 그거 한 방에 표현한 거고.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이거 납득을 잘 해야 돼. 결국에. 자, 네 번째.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D는 0이야, D는 0. D는 0이면 중근이란 얘기죠, 중근. 근데 방금 봤듯이 얘가 중근이야, 중근. 근데 그 중근이 하필이면 A면 그냥 삼중근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안 되지. 하나의 승근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요거 A는 이미 있으니까 얘가 A가 아닌 중근이 있으면 되겠지. A가 아닌 중근. 그죠? 그럼 여기서 실근 A 하나, 여기서 A가 아닌 중근 하나 돼서 실근 두 개로 볼 수 있다. 이해가 될까? 사람들이 돼요? 다시. 자, 쌤이 깔끔하게 다시 써볼게.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이미 A 실근은 만족을 했잖아. 그러면 실근이 총 두 개이려면 여기는 이미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가 중근이 돼서 그 중근이 뭔가 있다고 해봐. 그럼 여기 실근 하나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딱 만족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그 중근은 A가 아니어야겠지, A가. 그죠? 그 중근이 A까지 돼버리면 삼중근이 돼버리니까. 위에서 봤듯이. 괜찮겠니?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써져 있는 게 그거야. D가 빵이면서 중근 가지면서 근데 삼중근은 안 돼야 되니까 A는 C근으로 안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A 대입한 값이 0이 안 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괄호야. 그 두 번째, 오화하고 두 번째 괄호는 D가 0보다 크면서 이제 그 빵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여기서 한 얘기예요. 요거. 이게 D가 0보다 커야 뭔가 실근이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두 개? 여기 A가 있지. 만약에 얘 세 개가 다 다른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실근 세 개죠, 세 개. 그럼 두 개가 되려면 얘 두 개 중에 하나가 겹쳐야겠지. 그래야 실근 두 개가 되잖니? 그쵸?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서 그 실근 중에 하나는 A여야 되니까 A 대입한 게 빵이어야 된다. 조건이 그렇게 된다. 되겠죠? 자, 예제를 한번 봐볼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각도로 그래. 여러분이 지금 풀이 보지 말고 한 번만 생각해봐. 지금 생각해봐.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생각 좀 해보세요. 저 케이스가 딱딱딱 되는다. 생각 좀 해봤어?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되니까 2는 이미 여기 있잖니? 그래서 자, 2는 이미 있으니까 걔 2가 아닌 다른 중근을 얘가 가지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수 있다. 되겠어. 그죠? 자, 그럼 그걸 한번 조건을 써볼게. 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D는 빵이면서 여기다 2 대입한 거 있죠. D는 빵이면서 2는 가지지 말아야 되지. 중근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중근이 있는데 그 중근이 심지어 2까지 돼버리면 3중근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안 되는 거니까 D는 빵이면서 그 중근이 2는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2 대입하면 빵이 안 돼야 돼.
요걸 풀면 된다는 거죠, 요걸. 괜찮겠죠? D를 한번 구해볼게. 짝수공식 쓰자.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빵이어야 되는데 4, 1, 1, 1이니까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요 조건을 이제 해석을 해야겠지. 요거를 이제 끌어와 보면 5K가 5여선 안 되는 거니까 K 값이 1이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요 경우의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대답을 해줬다. 괜찮겠지?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내가 이제 스타트는 끊어줄게. D가 0보다 커. 얘가 실근 두 개를 가져. 그럼 세 개네? 나한테 두 실근이 돼야 돼. 그럼 뭐야? 하나가 겹쳐야 되는 거죠. 그치? 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서 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둘 중 하나는 이어야 되니까 2를 대입한 게 빵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이미 구해놨네. K가 1? K가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대입했을 때 빵 되는 K 값을 지금 구해놓은 거잖아. 여기. 그게 K가 1이었잖아.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거기 있는 풀이고. 이해가 되겠니? 자,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면 좀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어려운 예제가 맞는데, K가 1이면 D가 빵이 돼버리잖아. D가 빵이 돼요. D가 빵. 그죠? 요 지금 D 빵 만드는 K 값이 이렇게 두 개잖니?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1하고. K가 1이면 얘가 빵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K가 1이면 D 빵까지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3중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3중근. 얘 중근이면서 2까지 근으로 갖는 얘기니까. 3중근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요 경우만 답이 된다라는 거야. 되겠죠? 모의고사에서 좀 이제 자주 묻는 테마인데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 5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하시면 되고 외울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저도 안 해요. 저도. 그때그때 문제 보고 그때그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5번째 옆에 켤레근 성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솔루션 1, 2가 있는데 당연히 솔루션 2로 푸는 게 맞아요. 1은 한 근이 1-루트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 대입해서 쭉 이 세제곱 공식, 제곱 공식에서 쭉 풀었다는 거야. 푸는 건 뭐 그냥 할 거고 지금 그 드무 두 번째 걸 보면 루트 2 하고 묶어놨죠. 이해되니? 9 플러스 3a 플러스 b 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루트 2 이렇게 묶어놨잖아. 이게 는 빵이려면 각각 빵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 원리가 뭐야? 원리가 복수수 상승 때 썼잖니. a 플러스 b 루트 2가 빵인데 a, b 값은 유리수래.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얘네 두 개가 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얘가 빵이 돼. 루트 2가 껴있는 이상 이게 절대 빵이 될 수가 없거든. 이게 유리수는. 이해돼? 그지? 2 플러스 3 루트 이런 거 절대 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을 때 둘 다 빵이어야 하니까 그 조건이 된다는 거죠. 는빵 두 개를 연립해서 풀 수 있다. 근데 이 풀이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당연히 두 번째 풀이로 하는 거야. 우리 2차 방정식 때도 봤지만 한 근이 1-루트이면 3차 방정식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켤레근을 근으로 갖게 돼 있어. 알겠니? 1 플러스 루트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1 플러스 i를 근으로 가지면 누구 근으로 갖겠어요? 1-i를 근으로 갖겠죠? 괜찮겠지? 이게 3차 방정식에서도 성립을 한다. 근데 우리 2차 방정식 때를 잘 생각해봐. 그 켤레근 나왔을 때 내가 해야 되는 태도가 뭐야? 뭘 해야 되지? 무슨 관계를 써야 돼? 근거계수 관계를 써야 돼, 얘들아. 그건 공식이에요, 공식. 켤레를 막 켤레 ZZ 바자리 켤레 특징이 뭔데? 더하면 사라져요. 빼도 사라져요. 곱하면 예뻐져요. 그죠?
켤레를 봤을 땐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건 기계적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켤레가 나왔다? 그러면 근과계수 관계를 써야 돼. 그래서 그 두 번째 풀이를 보면 나머지 한 실근을 내가 미지수로 놨을 거야. 그지? 나머지 한 근을 P라고 했대. 그래서 근과계수 관계를 쓴다라는 거야. 세근합. 세근합은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지금 어딨니? 위에 있는 식이죠.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겠고, 두근곱의 합. 두근끼리 곱한 거야. 두근끼리 곱한 거를 전부 다 합하는 거야. 두근끼리 곱한 거를 전부 다 합한 거는 A분의 C겠죠? 1분의 B 이렇게 돼요. 1분의 B. 그 다음에 세근곱. 근과계수 관계 공식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곱하기 P. 이건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A분의 D. 요거 세 가지를 풀면 되겠다. 이게 되겠니?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P 값이 구해져. 여기서 P 값이 구해지고, P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B 값도 구해지겠지? P 값 구했으니까 A 값도 구해지겠죠.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다. 되겠니? 이해됐어? 되니? 어디가 안 됐어? 얘기해봐. 추가적으로 질문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오메가. 여기가 이제 가장 늘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자, x세제곱은 1이라고 해봐. 그러면 넘기면 는빵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1세제곱으로 봐봐. 그럼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꼴이거든. 그러면 이걸 통해서 a 빼기 b에 a제곱 더하기 a 곱하기 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 공식이죠, 공식. 그러면 뭐 x는 1은 실근이니까 나는 관심은 없고요. 지금부터 관심 있는 건 얘는 빵을 만족하는 두 허근을 볼 거야. 두 허근. 얘 판별식 써보면 음수거든요. 허근이에요, 허근. 그죠? 얘를 만족하는 두 허근이 있고, 걔 허근을 오메가 바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오메가 바냐? 켤레근 성질에 의해서. 오메가를 근으로 가시면 반드시 켤레근을 근으로 갔거든요. 그죠? 요걸 만족하는 근이 오메가 바라는 거야. 자, 그럼 오메가가 근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의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 그럼 요걸 만족을 하겠죠. 괜찮겠니? 그치? 자, 그럼 요걸 통해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봐. 그럼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라는 식도 성립할 거고, 양변을 오메가 제곱으로 나눠봐.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이란 것도 성립을 하겠지. 되겠죠. 그로 하고. 그리고 오메가가 지금 요거의 근이기도 하니까 대입을 해보자.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빵도 만족을 할 거야. 괜찮겠죠?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런 식도 성립을 할 거고 뭐 줄줄이 되겠죠. 근데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반 거잖아. 두 근을 보면 뭐 하라고? 근과계수 관계를 하라는 거지. 근과계수 관계를. 그죠? 자,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발을 하면 얼마가 나오니? 두 근 합. 근과계수 관계.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두 근 곱은 A분의 C니까 1 나오죠. 괜찮겠니? 그치?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식들이야. 괜찮겠죠?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맨 밑에 있는 박스 있잖아.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건데, 음, 그걸 한번 해볼게. 오메가 바를 정리를 해볼 건데, 잘 한번 따라와. 그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것도. 자, 오메가 바는
요거 넘길 수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죠? 여기서도 보면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랑도 똑같지. 근데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이랑도 똑같네. 이게 싹 다 같은 거라는 거야. 싹 다. 되겠어요? 되겠죠. 음. 그래서 내가 특별히 오메가 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다라는 걸 암기를 하면 좋다라고 했어요. 시험 기간 닥치면 내가 또 강조를 많이 할 거야. 이걸 외우면 도구적으로 너무 써먹기가 좋더라. 자, 다시 한번 이따가 요약을 좀 해줄 거야. 그다음에 오메가도 봐봐. 오메가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똑같이 하는 거야. 넘겨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 입장에서 보면 얘로 나누면 오메가 분의 바 분의 1이랑 똑같아. 근데 이게 지금 오메가도 근이지만 오메가 바도 근이잖니? 오메가 바도. 그러니까 요게 다 똑같이 성립을 하겠죠. 꼴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오메가 바분의 1은 오메가 바제곱이랑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오메가는 플러스 오메가 바제곱이랑 똑같다. 언제? 오메가 세제곱이 플러스 1을 만족할 때. 플러스 1을 만족할 때는 오메가 바는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고 오메가는 플러스 오메가 바 제곱이랑 똑같고.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모든 걸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개념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문제 풀 때 계속 설명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를 이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봐. 그럼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는 빵이 돼요. 따라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겠죠? 자, 여기 나온 성질들은 절대로 외우시는 게 아니고 내가 외워야 되는 것만 딱 정리를 해줄게. 외워야 되는 거 외운다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돼야 된다. 요 정도는. 요 정도는 돼야 돼. 요 정도. 요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2차 방식의 두근이 요거네. 그럼 두근 합을 일단 써야겠네. 두근 곱도 써야겠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이거 봤을 때 오메가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써먹을 수 있어. 이건 사실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 때도 해봤어요. 어려운 문제에서. 아시겠죠?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그때 나눠서 만들어낼 줄만 알면 돼요. 이해되시겠지? 이 많은 걸 다 외우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 너무 두렵고. 아시겠죠? 음. 자, 요거 이렇게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페이지 보면, 이번에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야. 이건 틀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을 조금 애들을 틀리게 내고 싶으면 선생님들이 꼭 이걸 내, 꼭. 왜? 오메가 세제곱, x 세제곱이 1이 되는 건 쉬우니까. 응? 너나 나나 다 하니까. 근데 틀이 똑같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 넘겨요. 그럼 얘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는 빵이 되고, 그죠? 그러면 얘가 허근 두 개를 갖지? 그 허근 두 개를 오메가 바라고 해보는 거야. 괜찮겠니? 그죠? 그럼 일단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해보면 오메가로 나눠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얻어낼 수 있고 오메가 제곱으로 나눠봐. 그럼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런 거 얻어낼 수 있을 줄만 알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의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는 빵이 되고 그 여기서 했던 게 양변 오메가로 나눴지?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넘기면 1이 된다. 얻어낼 수 있을 거. 되겠니? 자, 그다음에 안 쓴 게 뭐예요? 근과 계수관계 써야죠. 두근 합은 1이고 두근 곱은 역시 1이네. 이걸 얻어낼 수 있다는 거. 괜찮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오메가는 넘기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오메가는 여기서 보면 나누면 오메가 바 분의 1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오메가 바 분의 1은 어디? 이게 오메가 바도 얘의 근이니까 똑같이 얘를 성립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오메가 바분의 1은 여기 있네, 여기. 오메가 바분의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죠, 그지? 마이너스 오메가 바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아까는 뭐였어, 얘들아? 오메가 세제곱이 플러스 1일 때는 오메가랑 플러스 오메가 바 제곱이랑 똑같고 오메가 바랑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죠. 그러면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고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다. 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 되겠니? 시험 직전에는 요거를 외우시면 되겠다.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 여러 번 해보시면 돼요. 백지에다 해보세요. 백지에다 직접 여러분이 써야 끌어낼 수 있어요. 여러 번 해보셔야 돼. 절대 외우는 건 아니고. 오케이. 일단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를 좀 풀 거야. 그 뒷부분은 이제 그거 닥치면 또 그때 설명을 할 거예요. 10분 쉬었다 합시다. 자, 3차 방정식의 해가 x는 알파 또는 뭐 베타 뭐 감마 i 뭐 그렇게 돼 있대. 이때 세 유리수에 대해서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감마 요거를 이제 구해달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차 방정식 풀이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마이너스랑 똑같다. 첫 번째 공식, 전형적인 공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치환이죠. 치환에는 세 가지가 있어. 단순 치환, 짝꿍. 짝꿍은 괄호 4개짜리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인구. 그 다음은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은 문자가 여러 개 나올 때 보통은 ABC지, ABC. 내림차순이고 그 다음은 뭐니? 조립제법이죠. 대부분의 3, 4차, 고차는 거의 다 조립제법이야. 특히 4차 이상, 5차는 뭐 무조건 조립제법이고 거의. 마지막에 이제 대칭형 좀 특수한 형태. 그럼 얘는 이제 뭘 하면 될까? 3차인데. 이 특수한 공식 꼴이 아니죠. 특수한 공식인지는 어떻게 알아, 얘들아? 요걸 의미하는 건데 결국엔 여기는 특징이 전부 3의 배수야 돼.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냥 공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로 하면 되겠어요? 조립제법으로 하는 거야. 조립제법. 1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3 하고 자 누구로 해볼까? 1로 해보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 3 딱 되네. 따라서 얘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한식은 알파는 1이 되겠네. 1. 그죠? 그럼 저기 있는 두 근은 요거의 근인 거 이해되겠어요? 괜찮겠죠? 저 어떻게 구해? 근해 공식 써야죠. 근해 공식. 이해됨? 그죠? 근해 공식을 써봐. 자, 짝수 공식 써볼게. 뭐 그냥 근해 공식 써도 어차피 약분하면 똑같이 나와.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뭐 루트 2 i 이렇게 되겠다. 괜찮겠죠? 그지? 그 다음에 692번. 어디 있어? 4차 대 4차. 얘 뭐 치환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됐어? 당연히 뭐 조립제법이야. 자, 조립제법 해보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어머머 3차 빵이네. 3차 빵.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누구로 해볼까? 누구로? 이거 왼쪽에 써야 되는 숫자는 여러분 많이 알려졌죠? 얘 1분의 2의 약수 중에 고르면 돼. 뿔마 약수 중에. 1로 해볼까? 1 안 되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아, 딱 되네. 여기서 끝내? 끝내? 한 번 더 해봐야 돼. 이게 지금 3차니까 한 번 더 해볼 수 있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 누구로 되니? 2로 되나? 2로 되죠, 2로. 2로 딱 되네. 2, 1, 2, 1, 2, 1, 2, 빵. 그럼 얘 인수분해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두 허근은 여기 있죠, 여기. 저거 두 개는 실근이니까. 괜찮겠니? 묻는 게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근각에서 한 게 쓰라는 거죠. 곱셈공식 변형이니까. 두근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근 곱이 1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면 구할 수 있다. 대입하고 대입하면 딱 구할 수 있죠. 되겠지? 자, 그 다음에 93번. 얘도 마찬가지야. 4차는 조립제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걸 왜 알려드렸냐면, 피디노트에서. 이 아까 봤던 꼴인 거 이해되겠니, 지금? 그치? 구하는 게.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개해서 하는 풀이만 알면은 이거를 푸는데 못해도 6분은 걸릴 거야, 6, 7분. 이거 하나. 전개를 어느 세월에, 이 4개짜리. 그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의 내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서 하는 거잖아. 그럼 주어진 4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겠니? 그쵸? 이걸 F라고 해봐? 구하는 거는 F에 뭐 넣으면 딱 나와요? 1 넣으면 나오죠, 1. 그지? 구하는 게 F1이야, F1. 1을 집어넣어봐.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면서 얼마니? 마이너스 24가 답이 되겠다. 괜찮겠죠? 그지? 그래서 그걸 알려드린 거야. 그 다음에 697번. 얘는 무슨 형? 짝꿍형. 짝꿍형. 자, 그럼 짝을 잘 지어보자. 어떻게 지으면 되겠니? 1, 3, 2, 4 짝 지으면 딱 되겠죠? 1, 3, 2, 4 짝 지어봐. 자, 그러면 x제곱 1, 3부터 전개 좀 해볼게. 플러스 4x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 되고, 마이너스 55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치환해야겠죠? 라지 x로. 그러면 라지 x 마이너스 5, 라지 x 마이너스 21 빼기 55 이렇게 되고, 전개를 해야겠지. 그 인수분해 때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곱하면 105. 105에서 55 빼면 50이니? 50? 는빵 이렇게 되겠네. 는빵. 얘 인수분해 되니? 37, 21. 맞죠? 잘 쓴 거고. 어머, 뭐야. 플러스 55네? 쏘리. 105에 55 더하면 160이니? 16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얘를 160을 좀 쪼개봐야 알 수 있겠죠? 2, 80, 2, 40, 2, 20, 2, 10 이렇게 되네. 16하고 10 딱 만나면 되겠죠. 그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따라서 x-16, x-10 하고 다시 돌려놔야죠. 라지 x를 이제 집어넣어 볼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6 되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는 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 모든 실근 합과래. 얘 모든 실근 합 어떻게 구하죠, 얘들아? 어떻게 구해야 돼? 결국엔 요거
요거 는 0 되는 거, 요거 는 0 되는 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돼요? 두 개가? 안 되죠. 근해 공식을 두 번 써야 돼. 여기서 근해 공식 두 번 쓰겠지? 4개 나오겠죠? 다 더해야 돼? 가 아니고 그렇게 푸는 거 맞는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근해 합이잖아. 근해 곱니? 곱 합으로도 똑같아요. 합이든 곱이든 근과계수 관계를 쓸 거야. 근과계수. 이해되시겠어요? 잘 생각해봐.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와. 여기서 감마 델타가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곱은 어쨌든 얘네 4개 곱한 거잖아요. 예.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 구하고 감마 곱하기 델타 구해서 그거 2개 곱하면 답이겠네. 이해가 되겠죠? 합을 물어도 똑같아요. 내 실근의 합을 물어도 요것 따로 구해서 더하면 끝나는 거잖아. 이해되시겠지? 그 곱은 어떻게 돼요? 근거계수 관계 써보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6이야. 감마 델타는 마이너스 10이야. 요거 2개를 곱하시면 답이다. 160이 되죠. 160. 이해되시겠죠? 되겠죠? 701번. 어디 있어? 얘 있니? 어. 자, 4차네. 자, 얘는 어떻게 풀까? 이 4차. 결국에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까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보여? 뭐가? 얘는 조립제법보다는 뭘 하면 좋을까? 나한테 말해준 거지 지금? 치원이라고? 아니야? 우리 반 친구들 이렇게 대답이 없어. 얘들아. 왜 이렇게 축 처졌니? 잘 쉬고 왔어? 얘들아? 왜 못 쉬고 왔어? 연휴 때 뭐 했는데? 공부했진 않을 거 아니야. 어, 음. 고마워, 일단. 오늘 와줘서. 저기 뭐 애들 막 결석하고 난리 났던데. 어떻게 해야겠어?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 나만 들리나? 치환이잖아, 치환. 그지, 은정아? 맞죠? X제곱을 치환하면 되겠지, 치환? 자, 치환해봐. 제가 일부러 그 문제 선정을 이 지금 3, 4차 방정식은 어쨌든 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어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복습할 겸 그런 문제들을 되도록이면 골랐어요. 의미가 있는 문제 플러스. 자, 이렇게 치환을 했더니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 안 됐죠. 그쵸. 그러면 뭐야? 우리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그렇지. 불리형. 고맙다. 불리형이야, 불리형.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불리형이라는 거야. 양끝이 x의 제곱이고 6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가지다. 플러스의 제곱이든가 마이너스의 제곱이든가 두 가지다. 그럼 플러스인 경우에는 12x네, 12x. 그럼 원래 거 3x가 되려면 9x를 빼야겠네요. 이미 얘가 답이라는 걸 여러 번 연습을 했죠. 그죠? 자, 마이너스 12x야? 3x 되려면 15x 더해야죠. 15x.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답이다. 자, 다시 써볼게. x 플러스 6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9x고요. 다시 집어넣어봐. x제곱 플러스 6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9x제곱. 그러면 합차로 얘가 지금 3x의 통째 제곱이죠. 따라서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제 내가 끝났네요. 얘 내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 그래. 알파가 어디 있고 베타가 어디 있고는 몰라. 모르는데 묻는 게 어쨌든 지금 꼴이 똑같은 거잖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 똑같은 거죠. 결국엔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아무거나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봐. 마이너스 3이죠. 알파, 베타는 A분의 C 6이죠.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델타. 내가 지금 순서를 바꿔놔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편하겠지? 감마 더하기 델타는 3이야. 감마 델타는 A분의 C 6이 되겠어요. 이걸 왜 구했냐? 이거를 2개씩 잘라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연습 잘했잖아.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통분이 됐고
감마 델타 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될 거다. 얘 대입만 하시면 끝나겠죠. 이해되겠니? 4개를 한꺼번에 통분하는 게 아니야. 2개, 2개씩 잘라서 보는 거다. 그 다음에 702번. 자, 4차 방정식. 이 모든 실근곱이 마이너스 1이래. 어쨌든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얘 지금 또 뭐 하고 싶어요? 환이 하고 싶죠, 환. 치환을 해봐.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의 라지 x.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3a야. 자, 는 빵이에요. 항상 똑같이 푸는 거야, 얘들아. 결국엔 치환했을 때 판단을 하는 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 이 자식이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선생님 미지수인데 무슨 인수분해가 돼, 이 사람아.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을.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여기가 A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상성이 이렇게 2개로 쪼개질 수 있지. 상성이. 그죠? 요거 2개 곱이 요거니까. 그리고 쓱싹을 해봐. 2a 플러스 3이 나오네? 근데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뭔 얘기야? 마가 붙어있다는 얘기야. 마마뿔 될 수 있으니까. 괜찮겠어요? 그쵸? 그 인수분해는 결국엔 라지 x 마이너스 a. 라지 x 마이너스의 a 더하기 3. 그렇게 인수분해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데, 모든 실근곱이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지금 a가 음수잖니? a가 음수예요? 자, 이 라지 x 값이 x 제곱을 지금 우리가 치환을 한 거잖아. 그럼 x 제곱이 a거나 아니면 x 제곱이 a 더하기 3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a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확정적으로 음수죠. 얘는. 그치? 그러면 제곱해서 음수되는 거는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허근이죠, 허근. 그 실근은 여기서 생긴다는 얘기네, 여기서. 그러니? 그죠? 어. 그럼 여기서 구한 두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두 실근을 구해봐. 이렇게 될 거 아니겠니? 그러면 루트 a 더하기 3이랑 마이너스 루트 a 더하기 3이랑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된다. 를 풀어내시면 되겠죠. 그럼 마 붙이고요. a 플러스 3 값이 1이겠네.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라고 구해졌다라는 거야. 괜찮겠죠? 그죠? 그때 모든 허근의 곱을 구하래.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2잖니? 이게 이제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따라서 허근은 여기서 생기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니까 루트 2i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구하는 허근의 곱은 루트 2i랑 마이너스 루트 2i랑 곱하면 얼마예요, 이거? 2니? 2죠, 2. 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i 제곱이니까. 되겠니? 애들 이해가 됐어요? 그죠? 답이 그래서 2야. 그런데 좀 요풀이가 이해됐죠? 내가 요즘 이거 좀 질문 좀 해볼게. 2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이 2개 있겠죠? 두근 곱 구해봐. 두근 곱 얼마야?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하나 루트 오고 하나 마이너스 루트 오고. 그러니? 맞아요? x제곱은 5니까 하나 루트 오고 하나 마이너스 루트 오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5죠? 두근 곱이. 그런데 얘들아, 두근 곱을 왜 물어봐? 두근 곱을. 묻는 건 딱 뻔하다니까? 이 교과서에서 두근 두근 곱을 물으면 무조건 근각계수 관계야. 무조건. 애들이 이렇게 나오면 근각계수 관계를 못 떠올려요. 근각계수 관계가 뭔데? 일단 요 꼴일 때 두근 곱이 a분의 c라는 거잖아.
얘는 그냥 1차항이 b가 빵일 뿐이야. 여전히 두근곱을 쓸 수 있죠. 두근합도 쓸 수 있고요. 두근합 얼마니? 마이너스 a분의 b 빵. 실제로 합 더하면 빵인 거야. 두근곱 a분의 c 마이너스 5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 되겠죠? 자, 그거 여기다 적용해 볼게. 이렇게 안 풀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얘가 그냥 요렇잖니? 요거 두 실근 곱은 얼마예요, 그냥? a분의 c가 되는 거야. 그냥. 아시겠지? 그죠? 굳이 루트를 취할 필요가 없다. 두 실근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거 풀면 똑같이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 그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었죠? 얘도 마찬가지야. 2차 방식이 이렇잖아. 그럼 두근 곱은 a분의 c 그냥 2인 거예요. 답이 똑같다. 알겠지? 그런 게 이제 풀이 과정을 좀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에 의도를 잘 파악을 하시라. 705번. 자, 요거는 이제 무엇이냐? 대칭형이라는 거예요. 대칭형. 대칭형은 뭐냐? 말 그대로 대칭인데 어떻게 대칭이냐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양 옆에가 짝꿍으로 숫자가 대칭이죠. 숫자가 4, 4, 1, 1. 그지? 개수가. 그런 걸 대칭형이라 그래. 대칭형이고, 그리고 이게 여긴 플러스 4고 여긴 마이너스 4야도 걔는 대칭형이야. 알겠지? 숫자만 같으면 대칭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대칭형을 어떻게 푸는지를 볼게. 요거 풀고 끝내면 딱 맞을 것 같아. 나머지 수업은 이제 내일 하고. 자, 대칭형을 푸는 거는 그 여러분 인수분해 그 필기노트 있죠? 거기에 내가 아주 자세히 써놨거든. 그걸 잘 보시고 요 소리 잘 들어봐. 가운데 항이 지금 x제곱이잖아. 첫 번째 스텝은 x제곱으로 전체를 묶어주는 거야. 자, 그럼 앞에부터 묶어볼게. x제곱 플러스 4x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4x를 이제 묶어야 돼요. 그렇지. x분의 4죠. x분의 4 곱해서 딱 얘가 나오니까. 이게 좀 어려우면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동요하지 마 얘들아. 우리 조금만 더 하고 끝낼 거야. 좀만 참아줘. 얘를 이렇게 이로 묶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누굴 쓸지를 어떻게 찾냐면 얘 묶는 대상을 이 묶는 애로 나누면 딱 구할 수 있어. 나누면 이해되겠니? 2로 얘를 나누면 딱 a가 묶이죠. 이런 거 언제 해봤냐면 이런 거 표준형으로 만들 때 해봤어요. 표준형으로 만들 때. 몇 x로 묶이냐? 되게 찾기 어렵잖아요. 그치? 4를 3분의 2로 나누면 돼. 나눈다는 건 역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6x가 묶인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니? 그죠? 그래서 x제곱으로 얘를 나누면 누가 묶이는지를 알 수 있다. x분의 4가 묶인 거예요. 그리고 x제곱분의 1 묶이죠. 그러한 다음에 양끝 거를 이제 짝을 지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좀 크게 써볼게.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 제곱 빼기 2라는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거 되겠니? 곱셈 공식 변형? 되겠죠? 얘 두 개는 4로 묶어봐. 이렇게 묶이지. 그러고 빼기 3이야? 그러면 얘를 이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식이 라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라지 x 마이너스 1에 라지 x 플러스 5가 돼. 거의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다시 집어넣어야겠지? 치환한 거를. 치환한 게 누구야? x 플러스 x분의 1이잖아. x 플러스 x분의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x 플러스 x분의 1 집어넣고 플러스 5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뭘 하면 끝나냐면 이게 지금 x가 두 번 곱해진 거잖아. 걔를 여기다 하나 뿌려주고 여기다 하나 뿌려주고 하나씩 뿌려줄 거야.
곱을. 여기다 곱하기 x, 여기다 곱하기 x. 그럼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여기다 x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로 바뀌고요. 여기다 x 곱하면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5x로 이렇게 임수분해가 끝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니? 되겠어요? 얘 실근을 알파로 한대. 실근 갖는 애는 누구야? 판별식을 써보면 알겠죠. 얘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25 빼기 4니까 얘 양수네. 얘 실근 같고요. 얘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얘 판별식 음수죠. 허근이라는 거야. 실근은 얘네 얘. 그러면 그 실근 알파라고 했을 때 그 실근 알파는 요걸 만족을 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더하기 1는 0을 만족을 한다는 거야. 그럴 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구하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알파로 나누는 거죠. 알파로. 는 빵 돼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겠니? 대칭형은 그냥 요대로만 풀면 돼. 이거 외에는 안 나와요. 요대로만 잘 할 줄 알면 된다. 필기조차 했으니까 복습 잘 해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이어서 좀 할게. 오늘 당장 숙제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풀어놓은 대까지만 풀어봐. 그냥 내일까지. 알겠지? 몇 개 안 풀었잖니? 내일 좀 많이 수업을 할 거고